지수의 움직임이 살짝이 아니라 거의 뼈 아플 정도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말아 올렸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멘탈이 거의 나갈 거고 실시간으로 계좌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쵸?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무한히 반복될 겁니다. 상승할 땐 좋을 거고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빠질 땐 또 싫을 거고 다시 원위치로 왔을 땐 좋을 거고 이러다가 더 크게 빠지는 이런 형태. 자, 이걸 요약하면 뭐냐면 이런 형태의 발생은 시작할 때 9시 땡 시작하면은 상승하는 양봉 추세로 가요. 그쵸?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내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마무리 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롱바디 음봉 형태가 돼요. 그러면서 아래로 하방을 내리면은 여러분의 돈은 녹을 수밖에 없고 추격하는 사람들은 고점에 물리니까 또 손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패턴으로 하방을 깨면서 내려갈 때는 결국 여러분은 돈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럴 때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해요. 웬만하면 어플을 보지 말고 이 어플의 지수만 봐도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났을 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종목이 매수 평단가가 낮을 거면 애초에 봐봤자 여러분의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일 때니까요. 그쵸?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게 플러스로 적어도 전환되고 기존의 지수의 흐름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어플을 봐봤자 별 실효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의 흐름과 다른 추세로 가는 종목들을 잡아서 그 종목들의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어플을 봐도 즐겁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백날 봐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스트레스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잘못된 상태로 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무의식의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돈을 다 잃게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날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은 쫓아가기 위해서 갑자기 마음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고 나면 조금 있다 지수가 꼬꾸라지면서 여러분은 박살나는 겁니다. 이런 패턴에서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 패턴을 이용해서 돈을 받겠다 생각해가지고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높으니까 선물을 합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10배 이상의 롱이나 숏을 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다 청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간단하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포지션에선 여러분이 돈을 벌기가 힘들다. 다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은 코인이 올라가기 전에 아주 낮은 데서 잡아놓는 매수 평단가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애초에 승부를 벌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여러분이 산 평단가는 점점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존버를 비웃듯이 계속 아래로 빠지면서 여러분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순식간에 반토막까지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는 여러분의 멘탈은 다 개박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할 때도 그렇고 주식을 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 패턴으로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꼬꾸라진 내 종목을 잡아봤자 어떻게 되느냐? 그 종목을 매수 몰빵을 치면 여러분의 평단가는 희석이 자꾸 돼서 수량이 느니까 더 이상 아래로 더 빠져서 사봤자 평단가가 더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립식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적립식 매수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올라가는 추세 때도 여러분이 사시죠. 그리고 내려갈 때도 산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평단가는 이 떨어지는 곡선만큼의 평단가를 추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는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에 있는 거에서 이 아래로 할 때는 얘를 첫 빼면 얘는 2배, 얘는 적어도 3배, 4배를 사야 되고 나중에 여기서는 뭐 16배, 32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수량을 더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빠졌을 때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대부분은 적립식 매수를 어떻게 하죠? 이때 난 월급 타서 얼마, 이때 얼마, 이때 얼마. 백날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의 평단가가 좋게 떨어지나. 절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 평단가가 희석되는 원리를 모르고서 하는 얘기가 적립식 매수법이라는 거죠. 적립식 매수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수량 관리가 필수인데 여러분들 그 수량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 잘 못하면 백날 여러분들이 적립식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물타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타기와 다르지 않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사놨는데 이미 사봤자 그게 적립식 매수가 되나요? 안 되죠. 그냥 그래봤자 평단가 조금 내려가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조해서 생각하시면 좋고, 제가 드리고 싶은 추천은 급락할 때 여러분들 봐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종목은 무슨 마비된 것처럼 아래로 쭉쭉 빠지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상승할 때 쫓아가지 말고 아래로 빠져 있을 때 사라고 그렇게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 못 버틸 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평단가보다 더 아래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해줘봤자 본전 아니면 본전에서도 더 손해보거나 수익 봐도 아주 약간의 수익을 보는 상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팔고 떠나고 싶겠죠. 그게 다일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제 생각들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코인을 살 때 그냥 비트코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지 마세요. 너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그럼 부동산이랑 제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은 마케팅을 하면 그건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점의 물량을 넘기고 튀려고 하는 의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ETF가 승인됐는데 이제 또 일본에서도 아마 ETF를 승인한다는 조짐이 나올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ETF에 들어가는 자금을 보면 여러분들의 공공연기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연금, 여러분의 노후자금, 부모 세대들의 노후자금에 투자되는 돈이 이 코인 시장에 ETF의 형태로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 언젠가 거품이 터질 때 이게 다 박살나면서 모든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래봤자 그때 되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원래 투기는 나쁜 거다. 투기는 원래 안 좋은 거다. 원래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거품을 잘 활용해야 되고 지금처럼 하락할 때 여러분들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게 다가 아니고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주밤.